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니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니카도. 자, 데이비드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차액지대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 요 개념을 알아야 돼. 이 차액지대가 뭐냐, 또 뭐 절대지대가 뭐냐, 이 개념을 출제를 하죠. 항상 우리 보면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2년 전에 또 출제된 내용인데, 여러분 니카도는 영국이거든요. 그럼 영국의 이 고전학파 아까 그 시기에는요 인클로저 운동도 있고 막 해서 농업입니다. 농업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 농업용 토지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의 생산성은 뭐에 다르죠? 비옥도. 그래서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지. 영국에서의 농업용 토지,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의 차이다? 비옥도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튀넨 하면은요, 우리 니카도 하면 항상 뭐만? 비옥도만 고려. 딱 비옥도가 떠올라야 돼. 비옥도. 이 비옥도의 차이. 그래서 이런 비옥도가 좋은 토지도 있고 비옥도가 나쁜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생산량이 더 많겠어요? 비옥도가 좋은 토지가 생산량이 많죠.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 생산성. 여러분 생산성은요 단위 면적. 여러분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농업용 토지에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우리 뭐라고 하죠? 생산성.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와요. 이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생산성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예, 여러분 2년 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누구 이론? 니카도 2년 전에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을 묻는 거죠. 예? 개념.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한번 요 내용을 보면서, 자,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면. 자,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대는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지대의 차이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실제. 근데 이것을 니카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설명하지 못했느냐 했더니, 니카도는 뭐를?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 토지에 서서 위치 문제를 뭐 했다?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니카도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걸 뭐 때문에?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카도는 어떻게 돼? 차액지대는 어떻게 돼? 말 그대로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이 생산성의 차이를 말하죠. 자, 이때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라고 보죠?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우선 비옥도를 따지니까 비옥한 토지, 경작 재배되고 있는 비옥한 토지가 뭐가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뭐 때문에? 이걸 우리 앞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희소성. 희소하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 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노동력을 투입을 하죠. 자, 한 사람, 우리가 두 사람 투입을 하면은 이 농업용 토지에서의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우리 농토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일할 때
두 사람이 일할 때, 세 사람이 일 때 계속 노동을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요. 근데 농업용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10명이 하면은 총 생산량이 가장 좋은데 11명, 12명 하면 오히려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점점 증가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동력을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 어느 단계를 가면은 이 토지에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수화 체감의 법칙. 이게 작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리카도에서의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것도 시험지 한 3번 출제했어요. 여러분 우선은 기초니까 우선 요 2개 정도는 확인. 자, 그리고 마르크스가 나와요. 막스라고도 하죠. 여러분 마르크스, 막스라고도 합니다. 마르크스, 막스라고 하는데 절대 지대설입니다. 절대 지대설인데, 자, 우선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 보면은 요즘은 우리 공산주의란 말은 요즘 사용합니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공산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뭐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우리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뭐가 돼요? 거의 뭐 전 세계 99%가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 사회가 거의 없어요. 예? 이제 제일 많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중국인데 거의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돼요? 우리는 토지가 뭐가 된다? 사유화가 되었어요.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유화로 인해서 나타나죠. 예? 사유화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여러분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관계없다. 무관하고 뭐에 따라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뭐다?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토지 소유 자체. 그러니까 꼭 소유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절대지대는 그 뭐냐? 그럼 여러분 이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바로 뭐다? 절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얻는 수입을 뭐라고? 절대지대.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소유. 자, 마르크스는 여러분이 또 3년 전에 또 출제를 또 했죠. 박스를 주어지고 요 내용을 또 물었죠. 누구 위로? 마르크스, 리카도.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바로 또 있죠. 누구 있어요? 튀네. 자, 튀네네. 입지 교차 지대설인데, 여러분 튀네는요 최초의 농업 입지론입니다. 1826년에 고립국 독일에 있어서 이 고립국 이론, 폐쇄 경제를 나타내는 고립국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입니다.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요구인데, 그래서 튀네는 요걸 발표하면서 우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튀네는 리카도는 뭐를 경시? 리카도 이론은 위치를 경시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리카도가 설명 못하는 걸 해결한 게 튀네인데 뭐를 첨가한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위치를 뭐? 첨가를 한다. 그래서 튀네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예?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누구? 튀넨. 그래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튀넨 밑에서 12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위치, 지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위치를 참고했다. 그러면 튀넨은요, 시험에, 여러분,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중심지예요. 자, 중심지는 뭐죠? 시장. 여기는 뭐죠? 거리. 여기는 지대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그림이 뭐냐? 여러분,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뭐다? 곡선. 이게 바로 오른쪽 위치를 향하네요. 우하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직선, 선형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 점이 뭐죠? 이 점을 우리는 지대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진 지대 점에서는 지대가 제로다. 제로, 0. 제로. 지대가 무슨 상태? 0인 상태는 거리다. 이것을 한계지라고 했어요. 튀넨은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뭐라고? 한계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한계지를 지나면은, 이 점을 지나면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이용한다? 시장에서 한계지까지만 이용해요. 지대가 0일 때까지. 그러면 한계지,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까지 운송을 하면은 뭐가 돼? 수송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예? 시장에 팔으려고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서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팔려고 운송을 하려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비용은, 수송비는 적게 들죠. 어느 만큼 적게 들어요? 한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는 뭐야?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 농업용 토지가 이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뭐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뭐를 지불한다?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된다. 그래서 수송비의 전략분을 뭘로 지불하겠다? 지대로 지불하겠다.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누구다? 튀넨이다. 튀넨. 수송비. 자, 밑에서 9번째 보시면 수송비 전략분이 뭐다? 우리는 지대화한다. 여러분, 원거리 위치 한계지죠. 한계지에 대한 근거리, 가까운 거리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화가 된다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세요. 그림에서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뭐야? 하락을 하고,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 질문 또 시험에 많이 내죠.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그림에 보세요, 하락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밑에서 6번째 줄 기억 121페이지. 여러분은 항상 공부할 때는요, 키워드 잘 봐야 돼. 뭐죠?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지대는 뭐다? 하락. 그럼 하락의 동감을 딱 치고, 수송비는 뭐다? 증가면 증가. 거기서 말을 바꾸잖아요, 우리 출제위원들은. 자, 이 세 학자들의 견해, 시험에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학자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고요. 3년 전에는 마르크스 출제했습니다.
자, 올해 또 출제된 학자가 누구? 알프레드 마샬. 자, 신고전학파. 여러분, 신고전학파는요, 19세기 후반. 자, 여러분, 고전학파 앞에 신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약 1890년대입니다. 1890년대, 19세기 후반에서 대공황이 발생되기 전 1929년 이 시기를 우리는 신고전학파의 시대다. 얘기인데, 이때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알프레드 마샬. 탄력성 할 때도 배우셨죠. 최유효용도 마샬이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마샬인데, 이 마샬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 보면 시험에 뭐를 출제했다? 작년에. 올해 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용어가 있어. 2년 연속. 4번 출제했는데 그 중에 2년 연속 출제된 용어가 준지대. 무슨 얘기냐면요. 고전학파는 지금 지대이론이잖아요. 고전적 지대이론인데, 지대에, 우리 준부동산도 배웠잖아요. 지대에 준한다. 지대의 개념을 확대한 거야. 알프레드 마샬은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보다 확대해서 준지대의 개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보다 확대시킨 학자가 누구? 마샬이야. 준지대. 그래서 준지대가 여러분 작년, 올해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야. 준지대. 뭐 지대는 우리 렌트라고 해요. 쿼지 렌트. 준지대. 자, 토지는 뭐가 돼요? 자,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단기에 토지는 뭐가 됐죠?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이동 못 하잖아요. 예? 토지는 이동 못 해요. 그러니까 토지 이외입니다. 자, 토지 말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고,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뭐에 대한 고정.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 기계, 기구 등, 기계, 기구 등을 얘기해. 토지 이외에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뭐를 지불한다? 지대로 주는 거예요. 고정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입이 바로 뭐다? 준지대. 준지대. 준지대의 개념. 그 지대, 토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기구 등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 준지대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때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 자, 여러분이 우리 공장의 생산 설비는 어떻게 돼요?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죠. 장기로 가면은 생산 설비인 기계, 기구 등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어요. 장기 가면은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단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장기에는 생산 요소가 모두 변하는 거예요. 기계, 기구 등이. 그러기 때문에 준지대는 소멸되어서 발생하지 않는다. 단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계속 출제를 하래요. 자,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마샬은 더 뭐 했다? 확대했다라는 거. 준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자, 그 박스 안에 준지대 개념이 있어요. 자, 올해 출제된 것 중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처음으로 여기서 또 나왔대요. 용어가. 자, 수요 곡선이 주어졌고 공급 용어가 좀 어렵죠. 자, 우리 수요 공급 만나는 점이 바로 무슨 가격? 배운 거 균형 가격. 수요 공급 요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 공급하면 돼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는 얼마를 주고 싶어? 우리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을 하게 되면 나는 최소 얼마? 이만큼 공급 난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만큼은 받아야 되겠는데 시장에서 실제 얼마 받고 있어요? P1을 균형 가격 P1을 받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나는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근데 시장에서 균형 가격 받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300만 원인데 나는 최소 제공하면 이 정도 제공하면 난 100만 원 받아야겠다. 1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더 높죠? 그럼 이만큼의 뭐를 자기는 불로소득을 얻는 거예요. 불로소득. 그러면 나는 이만큼 공급하면 어떻게 돼? 나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겠다. 그럼 나는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시장의 균형 가격을 받으니까 또 이만큼의 뭐를 불로소득을 얻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죠. 이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속 세분시키면 이렇게 연결돼서 무슨 걸로? 이 빨간 부분에 뭘로 나타난다? 면적으로 나타나죠. 빨간 부분에 이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불로소득이잖아요. 이걸 불로소득을 전문용어로 거기에 경제지대다. 이 경제지대인데 이것을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학자, 이 파레토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것을 경제지대를 뭐라고 하죠? 파레토 지대다. 파레토 지대. 여러분 26회 시험에 지문에 파레토 지대가 탁 나오니까 아 이거 뭐다 안 들어봤으면 또 골치 아픈 거야. 경제지대인 불로소득이에요. 그럼 올해 시험에 이 경제지대 낸 것이 아니라 전용 수입을 출제해서 올해 시험에. 그러면 여기 오죠? 여러분 생산 요소를 이만큼 제공하면 난 최소 얼마? 이만큼 받아야 되겠죠. 나는 이만큼 공급하면 최소 얼마? 이만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 요소를 여러분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 생산 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 금액, 지불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이 금액을 뭐라고 하죠? 이 최소한의 이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하냐?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전용 수입. 올해 29회 시험에 전용 수입 개념을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용 수입인데 그 전용 수입의 개념 여러분 교재 색깔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파레토 지대가 뭐라고 했어요? 경제지대. 자, 우선 용어를 정확히 경제지대의 개념이 뭐냐, 전용수입 개념이 뭐냐, 이 그림 보고 이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로 가면은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이 나옵니다. 자, 20세기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이 되는데, 그래서 고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에 관심을 갖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 경제학자들은 지대보다는 이제 뭐죠?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어떻게 돼요?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도시
토지의 직가 이론이 나타났는데, 자, 알프레드 마샬 학자는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배웠죠. 우린 직가, 토지 가격은 위치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용성에 따르는 화폐 가치의 총액을 직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의 가치, 마샬은 위치의 가치로서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허드란 학자는 접근성이라고 배웠죠. 시간적 생태적 거리다. 여러분, 우리 거리 개념에서 시간 거리 개념, 실제 거리 개념, 의식 거리 개념, 우림 거리 개념, 요거 다 포함한 게 시간적 생태적 거리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허드는 시간적 생태적 거리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죠? 우리 배운 걸 복습,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경비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을 우리는 접근성이라고 하죠. 예? 이 개념이죠. 즉,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관계가 접근성인데, 그래서 이 허드는 토지 가격, 직가는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둬요. 바탕. 이 경제지대는 뭐에? 위치에.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치는 뭐에? 편리함에 바탕을 두고, 편리함은 뭐에?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한다? 토지 가격, 직가는 결론적으로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누구? 허드. 이것은 앞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용어, 두 학자는. 그러니까 이 두 학자는 한번 다시 복습한 거고요. 우리 헤이그가 나오죠. 시험에는. 그러면 123페이지 밑에 시험에는 우리 출제되는 학자는 헤이그예요. 헤이그. 헤이그는 요 학자. 누구? 튀넨.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어요. 자, 여러분, 튀넨은 아까 뭐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니까 농업용 토지에 적용하죠. 농업용 토지에 적용하는 뭐를? 튀넨의 이론을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 토지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나타난 누구?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예. 자, 교통수단 많죠. 뭐 전철, 버스, 택시,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은 적어져요. 공간의 마찰은 적어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찰 비용으로서 뭐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고, 뭐죠? 교통비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교통비는 증가하죠. 이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를 나타낸 게 마찰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은 124페이지의 그림이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림 보니까 도심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점점 뭐 한다?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비는 점점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죠. 이 두 개를 합한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마찰 비용 그림. 자, 그러면은 마찰 비용인데 어떻게 돼요?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중심지인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뭐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농업용 토지에는 수송비지만 우리는 도시 토지에서는 수송비, 교통비, 뭐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번역의 차이인데, 도시니까 교통비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수송비, 교통비 번역의 차이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비,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그래서 뭐를 일반했다? 튀넨의 이론을 우리는 도시 토지에 적용하면서 일반화시킨 이론이 바로 헤이그의 이론이다. 헤이그. 자,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노스. 자, 우리 노스 교수에 있어서의 우리가 토페카 연구가 이제 나오죠.
미국의 남가주 대학이거든요. 남가주 대학의 교수인데 노스 교수의 토페카 연구. 토페카는 도시 이름이에요. 자, 토페카인데 미국의 어디냐 하면요. 미국의 캔자스. 자, 미국의 캔자스의 소도시. 이 토페카는 소도시. 토페카라는 조그만 도시예요. 소도시의 이 지가 구조를 우리는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의 지가 구조를 분석했는데 이 지가 구조가 우리가 단순하게 나타나요. 예?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도심입니다. 도심. 자, 토지 가격인 지가가 있고 거리는 도심으로부터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가 가장 높아요? 도심에서 지가는 상업용이죠. 뭐 상업용이 가장 높은데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100% 입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을 100% 입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가가 도심으로부터 가까이 올수록 소도시에서는 도심에 가까이 올수록 지가는 이렇게 우뚝 솟아요. 우뚝 솟아요.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이렇게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노스 교수는 뭐라고 일컫느냐? 예? 거북이 구자. 여러분 거북이 구자입니다. 거북이를 뒤집어요. 배. 그럼 거북이를 뒤집은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수 교수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는 그대로 번역을 해드린 겁니다. 지가, 그래서 거북이 구자입니다. 구배 형상이라고 우리는 한다. 지가 구배 형상. 이 지가와 토지용의 집약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가 구배 형상. 자, 용어 하나, 이제 지가 구배 현상이 뭐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저하되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지가 구배 현상. 또 어떤 학자는 토페카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지가 구배 현상. 토페카는 도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올해 또 출제됐던 입찰지대가 또 나오죠. 자, 입찰지대는 또 튀넨. 자,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튀넨의 이론이죠. 튀넨의 이론을 또 어디에 적용한다? 도시 공간에 또 적용을 해. 농업용 토지를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확장, 좀 발전시킨 이론. 자, 이 튀넨의 이 농업용 토지에 적용한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하여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의 뭐죠? 입찰 지대설이죠. 자, 그럼 올해 시험에 뭐 출제했어요? 입찰 지대의 개념을 출제했어요. 올해 시험. 입찰 지대가 뭐냐? 자, 입찰 지대의 개념 한 3번은 출제했네요. 올해도 출제했는데, 자, 입찰 지대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단위 면적의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1m, 여기도 1m, 1제곱미터. 이게 단위 면적이야. 그럼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이용하는 사람,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을 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 최대 동그라미. 시험에는 이것도 최소로 많이 출제하잖아요. 최대의 금액입니다. 항상 최대의 금액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겠죠. 최고라는 용어. 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최고죠. 최고. 두 번째인가? 최고 가격이잖아요. 네? 하여튼 최고 가격. 최고입니다. 하여튼 최대, 최고. 하여튼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에 그는 가장 높은 최고, 최대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금액, 최대의 금액을 주면요, 이용자는 이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 최고의 금액을 지불하면 이윤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다.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입찰지대에 있어서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또 그림을 한번 간단히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 지대, 도시로부터 거리다. 자, 우리는 지대, 지불곡선. 자, A 산업, B 산업. 예, 도시 내 산업은 여러 개 있죠. 우리는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도심에서 요까지는 어느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줄까요? 토지 소유자는 A, B 누가 돈 많이 줘요? A 그 주니까 A 요까지는 B는 안 빌려줘. A에 빌려주지. 근데 이 점을 도심에서 이 정도 거리 떨어진 점을 지나서는 A보다 누가 많이 주죠? B가 많이 줘. 그럼 이때는 B의 토지를 배분해. 예? 이 빨간 선이 뭐죠? 각 지대 지불곡선이 입찰했어요. 입찰.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빌려주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입찰. 우리 경매도 입찰 경쟁 하잖아요. 입찰 경쟁을 붙여요. 입찰 경쟁을 붙이면 누구에게 토지는 빌려줄까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그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입찰, 이걸 뭐죠? 경쟁에 따르는 무슨 곡선? 지대 곡선. 우하향한다. 오른쪽, 이것도 밑을 향한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완만하다.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빨간 선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선 여기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또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도 시험에 많이 내요. 작년에는 입찰지대의 개념 냈고 입찰지대 곡선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집. 하여튼 돈 많이 준다만 생각하면 돼. 우리 경매도 돈 많이 부른 써낸 사람에게 낙찰이 이루어지듯이 토지도 마찬가지. 자, 용어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용어 하나 또 배우셨고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지대 이론 요거 봤는데요. 이 지대 이론의 학자들의 견해가 시험에 출제인데 그래서 올해 시험은 학자 관련해서 네 학자에서 마샬의 이론이 두 학자인데 하여튼 용어 5개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은 알아야 돼? 5명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리카도, 마르크스, 그리고 튀네, 마샬, 그리고 헤이그, 알론소 6개는 알아야 돼. 여섯 학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게 오늘 6학자 알아야겠죠. 도시 내부 구조는 3학자 알아야겠죠. 그리고 공업 입지론 베버 알아야겠죠. 상권 분석 모형의 레일리, 허프, 그리고 크리스탈러, 컨버스,
예? 내 학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 소속됐는지 이것부터 알으셔야 돼요. 자, 또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자, 또 매년 출제를 하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를 매년 출제를 해요.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냐. 이유 근거를 또 매년 출제를 한다. 대표적인 뭐죠? 왜 개입하냐.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이상적 시장이면 개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아니니까 개입을 하는데 바로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해요. 그럼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시장의 실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시장의 실패. 거기 어디 뭐 개념이 나와 있을까요? 박스에 나와 있나? 자, 시장 실패 거기 132페이지에 개념 나와 있죠? 예, 개념이 있어요. 한 4-5번째 보시면. 예?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한다? 개입을 해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 시장.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또 경제 성장 이런 우리는 사회적 목표죠.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적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또 사회적 목표 중에 또 저소득층에 뭐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 부동산 또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투기가 발생했죠. 투기를 뭐 하기 위해서? 방지,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소득을 뭐 한다? 재분배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죠. 이렇게 개입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개입하는 이유, 근거는 많은데 여러분 올해 시험, 29회 시험은 뭐를 출제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이것을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올해 시험에. 이거 다 5초 안 걸렸죠. 뭐 바로 나오는 건데 뭐. 시장 실패 원인. 우선은 뭐가 존재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 실패가 없으니까 불완전 경쟁 기업이죠. 불완전.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뭐가 존재한다? 불완전 경쟁 기업. 대표적으로 뭐죠? 기업의 수가 하나면 뭐죠? 독점. 소수의 대기업이면 과점이라고 하거든요. 독과점 기업이 존재를 해요. 자,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면서 시장의 구조적인 전제가 파괴가 돼요. 시장 기능에 장애가 오거든요. 즉 완전 경쟁 시장, 여러분 가격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독과점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게 가격은 비싸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해요.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규모의 경제.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자,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자, 규모의 경제는 이 얘기거든요. 기업의 규모가 커져요.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평균 비용이에요. 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자, 라면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100원 들었다. 그럼 100원이 바로 뭐죠? 우리는 평균 비용이에요. 자,
자, 소주 한 병 만드는데 돈이 500원 들었다. 그럼 그것도 평균 비용. 제품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 이게 점점 먼저 줄어들어요. 예? 줄어들면 어떻게 돼?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이 체감하고 있을 때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비용이 체감한다는 얘기야. 비용이 체감하면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있으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뭐가 돼? 자연 독점이 돼. 자연 독점이 되면서 또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해요. 시장의 실패. 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뭐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가 또 뭐 하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뭐가 존재한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 배울 용어죠. 외부 효과,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하죠?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가끔 우리 화재보험 시장에서 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는 시장에 많은 점포들은 화재 예방에 불이 나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니까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노력 진짜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 화재 불이 나도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보다 가입 이후에 화재 예방 주의 노력을 덜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재보험 가입 이후에 시장에서 불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서문시장, 경동시장. 그 왜 주의 노력을 덜 기울여서 그래, 옛날에 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불 나오니까. 예? 그게 바로 뭐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은 우리 시장의 실패를 발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중고차 여러분 살 때도 그렇죠. 중고차 사면 여러분 믿을만 한가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차 하면은 정보는 누가 다 알아? 이 차가 사고가 난지 어디가 안 좋은지 누가 알아요? 차량 소유주는 알겠지. 그 중고차 사려는 사람은 알까요? 모르죠. 전문가도 아니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 높은 가격에 팔려가는데 사는 사람 낮은 가격에 살려가는데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시장에서의 문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고차보다 뭐를 많이 사요? 예, 신차를 많이 사요. 왜? 모르니까. 예? 그래서 아예 안심하고 신차를 사는 거죠. 중고차는 가격이 3년 지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50%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고니까 가격 떨어진 만큼 어떻게 돼요? 이제 사는 거예요. 예,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자, 우선 시장의 실패의 원인 이번 시험에 29회 출제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의 외부 효과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